안녕하세요. 미스터리노트 세미입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썰, 권력에 사로잡혀 몰락하게 된 스페인의 어느 한 가문에 대해 소개합니다. 악마의 저주를 받아서 몰락한 스페인 가문. 스위스 북부 시골의 일개 가난한 백작 가문으로 시작된 합스부르크 가문은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600년간 유럽의 패권을 휘어잡았습니다. 한때 유럽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설립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가문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오스트리아 역사 그 자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거대했던 권력이 한순간에 몰락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세계를 정복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정략 결혼이었는데요. 최대한 많은 가문과 결혼하고 전쟁은 되도록 피하면서 입지를 넓혀가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이뤄 권력과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통치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었고 언제 서로 적으로 돌변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히 스페인은 적이었던 프랑스를 사이에 두고 다른 가문들과의 교류가 어려웠는데요. 또 카톨릭을 철저하게 신봉했던 그들은 이교도들과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펠리페 2세부터 근친혼을 적극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근친혼, 합스부르크 가문의 비극 시작이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근친혼이 계속될수록 유전병을 앓거나 혹은 허약한 지도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돌출된 턱과 튀어나온 아랫입술이었습니다. 근친혼으로 맺어진 펠리페 4세와 그의 조카인 마리아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귀하게 얻은 딸이 태어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였습니다. 펠리페 4세는 이 딸을 너무 아껴 나의 기쁨이라고 늘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마르가리타 공주도 근친혼의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르가리타 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은 외삼촌 레오폴드 1세는 자신의 정혼자가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자신의 준 선물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초상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면 마르가리타가 쥐고 있는 모피는 삼촌이 준 선물이라고 해요. 그림을 보면 주걱턱이 그렇게 심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명 그 시대의 포샵을 이용한 겁니다. 유전병을 가리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한 것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속일 수는 없죠. 마르가리타 공주의 얼굴에도 근친혼의 흔적인 주걱턱과 튀어나오는 아랫입술을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인 레오폴드 1세와 결혼을 한 공주는 대를 잇기 위해서 계속해서 임신을 시도했다고 해요. 21살까지 총 4번의 임신을 했지만 2번의 유산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끝내 아들을 낳지 못하고 21살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근친혼의 저주를 받은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펠리페 4세와 마리아나 사이에서 태어난 마르가리타 공주의 남동생인 카를로스 2세입니다. 카를로스 2세가 태어났을 때 스페인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왕께서 11월 6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큰 머리,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 통통한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왕자님을 낳으셨습니다. 기사에 실린 건강한 아이의 묘사와 다르게 실제로 카를로스 2세의 건강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3살 때까지 두개골이 다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등이 굽은 구루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또한 6살 때까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며 9살 때까지는 읽고 쓰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살의 왕위에 등극한 그를 묘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은 1679년 11월 7일 19살이 되던 해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평균 키보다 작고 약간 절름발이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걷는 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운동하는 법을 모르고 과학이나 문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도 없으며 읽고 쓰는 것도 거의 못합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길고 좁고 가늘며 불균형한 이목구비가 기괴한 생김새를 형성합니다. 2번의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들을 얻지 못하는 카를로스 2세는 자신이 악마의 저주가 걸린 것이라고 생각해 많은 퇴마의식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항상 목에 발톱, 머리카락, 소금이 들어있는 자루를 걸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높은 교회 계단에 올라가 여성 시체와 관계를 맺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하며 머리에 비둘기 시체를 올려두거나 동물 내장을 먹는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의 병은 낫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영국 특사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그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먹는 모든 것을 통째로 삼킵니다. 왜냐하면 아래턱이 너무 튀어나와서 위아래 치아가 맞부딪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해서 먹을 것을 더 소화하지 못하고 모두 개워내거나 배설합니다. 까를로스 2세는 발병과 회복을 반복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고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악마에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왕이지만 이례적으로 부검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부검의 결과는 심장은 후추알만큼 작았고 내장은 부패되어 있었으며 신장에는 3개의 큰 담석이 있었고 석탄처럼 검게 번한 고안 1개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를로스 2세의 죽음을 끝으로 스페인의 왕위는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1714년 역사 속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근친혼. 그들을 망하게 한 건 결국 그들이었다는 것을 알까요? 그럼 저는 또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Hasta luego!